최초로 마녀 재판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인가? 마녀 재판은 대략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를 반영하는 복잡한 현상이었습니다. 1486년에 독일에서 출판된 마녀 사냥의 교본이 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즉 마녀의 망치는 마녀 재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인리히 크라머와 야콥 슈프랭거, 이렇게 두 명의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에 의해 공동으로 저술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크라머가 주된 저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마녀의 망치는 발행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널리 읽혔으며 마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마녀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부추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수백 년 동안 남녀를 가리지 않는 마녀 사냥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고 처형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마녀로 기록된 사람은 지역과 중세 당시의 법적인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1324년 아일랜드의 킬데어에서 열린 앨리스 키틀러의 사례가 중세 유럽에서 마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가장 초기의 사례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앨리스 키틀러는 킬케니에 부유한 상인의 미망인이자 여관의 주인이었으며 그녀는 총 4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모든 남편들이 사망한 후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많은 이들의 질투와 의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앨리스의 첫 번째 남편의 아들인 윌리엄 아웃로는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의 고발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앨리스는 여러 가지 흑마법과 마녀 행위에 관련된 혐의와 남편들의 죽음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하인들까지 마녀로 몰려 악마와의 교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한 흑마법의 사용, 악마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앨리스 키틀러는 우여곡절 끝에 아일랜드를 벗어나 잉글랜드로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재판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녀의 하인 중 한 명은 마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앨리스 키틀러의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교회와 국가에 귀속되었으며 교회의 재정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공공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녀 재판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들 중 하나로 1692년에 일어난 세일럼 마녀 재판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1692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사추세츠 식민주 보스턴 근교의 어촌 세일럼시 및 세일럼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광기와 공포, 대규모 사회적 파괴를 가져온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692년 초 세일럼 마을의 몇몇 젊은 소녀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발작과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내 여러 여성을 마녀로 지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마녀 사냥과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안 및 의심이 겹쳐져 많은 사람이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와 집단적 히스테리가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9명이 마녀로서 사형을 당했고 대부분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그중 한 명은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14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612년에는 잉글랜드 랭커셔에서 일어난 팬들 마녀 재판으로 재판을 받은 11명 중 1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또 161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툴루즈 마녀 재판, 1626년부터 1631년 사이 독일에서 벌어진 벤펠가르트 마녀 재판과 뷰르츠부르크 마녀 재판 등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베르크 마녀 재판은 17세기 독일에서 일어난 대규모 마녀 재판으로 이 재판으로 인해 600명 이상이 마녀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마녀 재판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는 1560년대부터 1630년대 사이로 이 시기에 마녀 재판으로 인해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8세기 초에 이러한 마녀 재판들이 고문으로 인한 잘못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1768년에 마녀 화형과 고문을 불법화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마녀 재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사례가 있으며 이는 각각의 지역적 및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그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782년 스위스의 안나 괴를디는 스위스에서 마녀로 기소되어 사형을 당한 마지막 마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를디는 자신의 고용주의 딸이 병에 걸린 것과 관련하여 흑마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안나 괴를디의 재판과 처형은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세월이 지나 2008년에 스위스 글라루스 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괴를디에 대한 재심을 열어 그녀를 무죄로 선언했습니다. 1944년 스코틀랜드의 헬렌 덩컨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에 영국에서 마녀로 기소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녀는 영매로 활동하며 사후 세계와의 교류를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마리아 데 소우자는 20세기 초에 마녀로 기소된 여성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은 유럽에서 마녀 재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이웃에게 사악한 마술을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20세기와 21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97년에 러시아의 농부 2명이 한 여자를 죽이고 그 여자의 가족 5명을 다치게 했는데 그 여자와 그 여자의 가족들이 민속주술을 사용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탄자니아에서 3,000명 이상이 마녀라는 이유로 폭도들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적, 사회적 오류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인물들에 대한 재심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녀 재판은 종종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억울한 희생양이 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 교훈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